행복. 안녕하세요. 오늘 장군이 전하는 사연은 구독자 연어처럼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사연 제목은 돌고 도는 보급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요즘 장군님 유튜브 방송을 즐겨보는 구독자 연어처럼입니다. 저는 1979년 3월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81년 12월 말 장장 33개월 10일의 군생활 대장정을 마무리한 예비역이라 군 시절에는 장군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구독자분께서 전역하고 석 달 뒤 82년 3월에 제가 인관을 하였으니까요. 참고로 이 병 복무 기간은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날 때 36개월, 3년이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조금 줄어갖고 30개월까지 단축되었다가 1968년 김신조에 의한 청와대 습격 사건, 우리가 121 사태라 그러죠. 이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다시 36개월로 연장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줄어갖고 제가 이제 그 소대장 나갔던 1982년도에는 군 복무 기간이 이제 33개월이었어요. 33개월. 지금 뭐 18개월이죠. 예.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맹호부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었고 근무지는 가평이 아닌 포천에 있던 여단의 말단 대대이며 흔히 말하는 장갑차가 있는 부대의 일방방 보병이었습니다. 당시 부대는 최전방이 아니라서 철책선이 없어 1년 내내 훈련만 하는 부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 수도 기계화 사단, 11사단 등이 진짜 훈련 많이 하는 부대들이었죠. 본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리저리 돌다가 그해 6월에 사단 연대를 거쳐 대대에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연대에 대기병으로 있는 기간에 같이 전입을 한 소위가 2명 있었는데 2등병 눈에도 그 소위들은 초라해 보이고 어리바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한 명과 같은 대대, 중대, 소대까지 전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임 소대장은 학군장교로 제대를 하면서 신임 학군장교 출신 소위와 맞교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 소대장과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 소대장과 전입 동기인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인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훈련이 센 부대는 초급 간부들도 병사와 마찬가지로 고된 훈련과 부실한 급식, 열악한 장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운동가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처음 부대에 적응하기는 힘들었는데 소대장 역시 힘들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조금 까탈스러운 데다 포용력은 없었고 귀하게 자란 버릇없는 도련님 스타일이라 외출해박 없이 훈련이 시작되면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짜증을 부리고 온갖 트집을 잡아 소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소대 내의 선임병들이 또 저 같은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병사들 내부에서도 소위 내리갈굼, 줄빠따 그런 것이 심했는데 거기에 이 소대장까지 이 소대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었으니까 엄청 힘든 그런 소대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 일이 반복되던 중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대장과 1년 정도 함께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야외 훈련 중이라 산속 수경지에 각 분대마다 텐트를 치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분대 텐트로 들어가 골아떨어지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제 바로 위 상병과 같이 추워서 잠을 깨게 됐습니다. 야, 이거 왜 이래 춥지?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텐트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장비를 살펴보니 대검이 2자루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참 군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이 연어처럼님. 예. 자다가 깨서 졸릴 텐데 그 와중에 장비 확인을 하고 대검이 2자루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지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 몰래 텐트를 열고 들어와 가져간 것입니다.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으니 잠은 이미 달아났고 무엇보다 대검이 2자루나 없어졌으니 큰일 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텐트 밖으로 나와보니 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가운데
군데군데 텐트만 희미하게 보일 뿐 대검이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머릿속에는 어디서 당장 대검 2자루를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어디에서 대검 2자루를 보충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낮에 훈련 중 우리와 100여 미터 거리에서 봤던 또 우리 대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전차대대 텐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 기도 비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 그 전차부대 텐트 중에 하나를 옆에서 더듬어 들어가 손을 넣어 탄띠에 달려있던 대검 2자루를 분리하여 우리 텐트로 복귀하였고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극적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예. 대검 2자루는 이제 보충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대검 2자루 이거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대장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내용은 전 서대원은 지금 즉시 단독군장에 대검을 착용하고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띵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느낌이 왔을까요? 여러분 느낌 뭡니까? 예. 대검. 그래, 이거 소대장 지시구나. 어쨌든 우리 군대는 저는 자연스럽게 대검을 착용하고 집합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분대의 다른 세 개 분대는 예외 없이 대검이 없는 인원이 2명씩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대장이 밤에 우리 텐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몰래 열고 대검을 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날 낮이 되니 인근에 있던 전차 부대원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 빙빙 돌더군요. 예. 웃을 수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당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프닝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 이러니 하고 웃고 넘깁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당시 뭐 대검, 수통, 모포 많은 보급품들이 이 소대에서 저 소대로, 저 소대에서 또 저쪽 소대로, 저쪽 소대에서 또 이 소대로 말이죠. 혹은 조금 멀리 가면은 이 중대에서 저 중대로 위치동이 많이 됐었어요. 그 저도 이제 소대장 할 때 모포를 털어서 말리고 하면은 그 말리는 장소에는 항상 병사 2명이 교육 열애해갖고 모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 모포 없는 소대나 중대에서 몰려와갖고 가져가 버리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그 관물, 보급품 잊어버린 분이 있으면 어디 가서 갖고 올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보고관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받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참 그 이 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간부예요. 예. 바로 이제 이런 간부들 때문에 병사들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군의 그 간부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병사들을 진짜 진정한 전장에서 나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전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전우들을 돌볼 수 있는 부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